속보입니다. 백악관 발 폭탄 선언, 70년 한미동맹 균열 조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까지 모든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충격적인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우리는 한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미군 내부에서 들려오는 전례 없는 반발의 목소리.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에 남기 위해 자국 대통령 정책에 저항하는 기묘한 현상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백악관과 국방부를 발칵 뒤집은 코리안 드림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는 미 육군 대령 윌리엄 스펜서입니다. 국방부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분석관으로 복무 중이죠. 30년 군 생활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을 누볐지만 이상하게도 한국만큼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데이터와 보고서로만 한국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텍사스 출신인 저는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견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70년이 넘도록 한국에 주둔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납세자들의 돈은 절약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펼쳤고 제 사무실 벽에는 납세자의 돈을 아껴라라는 문구가 걸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 백악관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 저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대통령의 발언에 국방부는 술렁였지만 저는 환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주장해온 철수 논의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니까요. 스펜서,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현지 상황을 직접 평가해보게. 상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강력한 철수 찬성론자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아이러니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제가 철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북한과 전쟁 위기에 있는 나라라는 선입견과 달리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공항이 이렇다고 나라 전체가 발전했다는 증거는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본 풍경은 제 선입견을 계속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손상된 인프라나 위험 지역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3번이나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10배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배가 고파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먹을 만한 곳 있을까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드실 수 있습니다. 치킨, 피자, 한식, 중식 모두 24시간 배달 가능해요.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죠. 새벽 3시에도 가능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치킨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20분 만에 방까지 배달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군 사령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뉴욕의 지저분하고 늘 지연되는 지하철과 달리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하며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역에 고속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아시아 국가의 모습인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군 사령부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김준호 대령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 그는 영어가 완벽했죠. 스펜서 대령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연합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들을 소개했습니다.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 드론 통제실. 모두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는 어쩌면 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김준호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겠죠?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100% 자체 개발입니다.
사실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뜨끔했습니다. 다른 한국군 장교들이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펜서 대령님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죠.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한국의 발전상과 평화로운 모습에서는 전쟁의 그림자를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군 측 지휘관으로 참여했고 김준호 대령은 한국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훈련은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했고 저는 자신있게 미군의 표준 대응 전략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의 대응은 한국군의 전략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북한과 대치하며 이 지형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왔어요. 미국의 표준 전략은 여기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으로 보낼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잠시 고민한 후 지웠습니다. 대신 한국 상황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군사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은 미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젊은 미군 병사들과 베테랑 장교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은가요? 신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한 병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멀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듭니다. 다른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죠. 한국 음식도 적응하기 어렵고요. 하지만 3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수? 절대 안 됩니다. 해리스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미국보다 더 편리해요. 범죄율도 낮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죠. 한 상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약이 끝나면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이 왜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영어 강사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을 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지금 창업하기 좋은 나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처음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미군들과 오래 거주한 미군들의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현지 행정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서울시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센터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곳에서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5분도 채 안 돼서 공무원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일에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강남 지역의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활기찬 젊은이들이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미국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보다 창업하기 좋은 점이 뭐죠? 한 미국인 창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속도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여요. 의사결정, 제품 출시, 소비자 반응.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이 여기선 한 달이면 됩니다. 11일차, 저는 국방부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예상을 크게 상회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제 상관인 마이클 로렌스 장군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스펜서, 당신은 원래 철수 찬성론자였잖아.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보니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고서로 알던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미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네. 당신의 보고서가 혼란을 주고 있어. 로렌스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철수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을 주는 파트너예요. 통화가 끝난 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용산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역사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떠나버릴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카터 장군과 비공식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스펜서, 솔직히 말해보게. 워싱턴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 철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장군님. 카터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그건 큰 실수가 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네가 여기서 본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 카터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야. 반도체, 배터리 기술.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이 필요해. 그리고 이건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 다음 날 저는 주한미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철수 논의가 알려지자 누군가 온라인으로 철수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수천 명의 미군 장병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서명운동의 주최자인 마이클 데이비스 상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한국인과 결혼했고 자녀들은 이미 이곳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상사님, 정확히 얼마나 많은 미군이 전역 후 한국에 남고 싶어 하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3년 이상 근무한 장병들 중 약 30%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 분야나 영어 교육 쪽으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준호 대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철수 논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스펜서 대령님, 미국이 정말 철수를 고려하고 있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의회에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김준호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남고 싶어 한다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대령님,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공식 브리핑했습니다. 회의실은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료들로 가득 찼어요. 스펜서 대령, 한국에 대한 최종 평가를 들려주게. 국방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충분히 부유하고 강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철수는 중대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 기술 발전, 사회 인프라, 그리고 주한미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리안 드림 현상에 대해 강조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 오래 근무한 미군들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범죄율, 의료 시스템, 교육, 대중교통.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브리핑 후 개인적으로 로렌스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스펜서, 자네 보고서가 국방부 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전달드려도 될까요? 로렌스 장군은 웃었습니다. 반대일세. 대통령이 자네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네. 내일 백악관으로 가게.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이었어요. 대통령은 제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펜서 대령,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정확히 무엇을 잃게 되나?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아시아 전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입니다. 둘째, 중국 견제를 위한 최전방 기지를 잃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 장병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해외 근무 경험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게. 네, 대통령님.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현상입니다. 한국에 3년 이상 근무한 미군들 중 약 3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영어 강사, 창업가, 심지어 한국 대기업 직원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다고? 대통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치안, 의료, 교통, 교육 시스템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의 보고서와 의견은 매우 가치 있었어. 철수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겠네.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자리와 준장 진급이었습니다. 철수를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텍사스 고향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들판과 서부의 별이 빛나는 하늘. 제가 자라고 사랑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의 빽빽한 고층 건물들과 한강의 야경이 더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코리안 드림인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국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현상.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준비해온 계획들을 검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강화, 기술 협력 확대, 문화 교류 증진. 이제 제 목표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을 넘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 대령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김준호 준장이 되어 있었죠. 스펜서 장군님, 다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돌아오니 좋군요, 김 장군.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지난번 방문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엇이 당신을 다시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까? 김 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미래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미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효율성, 안전, 기술 혁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요. 흥미롭군요.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여행했어요. 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교육부터 문화체험,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수천 명의 미군 장병들이 참여했고 이 성공 사례는 다른 해외 주둔 미군 기지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군 생활 30년을 마치고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위급 컨설팅 회사의 제안 대신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국제협력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스펜서 씨, 당신은 한미동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은퇴식에서 한미우호협회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한미우호 명예회원 직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미 우호의 상징이 되다니. 그날 밤 저는 텍사스에 있는 옛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일지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리안 드림의 땅이 되어 미국인들마저 동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간 우리를 지켜준 미군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남아 새 삶을 꿈꾸는 놀라운 반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윌리엄 스펜서 대령의 이야기는 단 한 명의 미국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수천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24시간 배달 문화, 빠른 인터넷,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모든 것이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한국에 정착한 전직 미군들의 인터뷰와 그들이 경험한 문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